Hello, everybody. Thank you for sharing our.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From now on, 저희의 특별 세션에 와주신 여러분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cooperation in the water sector, 본 contribution 세션 대한민국 주도 물 분야 개발 협력의 미래 개도국 기여 방안 모색 세션을 공식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Global Cooperation Division. 저는 This session aims K-워터 글로벌 협력체 김용환입니다. 이번 세션은 resilience in the water sector, 그린 ODA를 통한 실질적 협력 확대를 통해 물 분야 기후 변화 보건력 제고를 강화하기 위한 글로벌 인식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climate crisis. To begin with, the general 먼저 global 주최 기관인 K-워터 조영덕 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come to the stage. 조영덕 처장님을 연단 위로 모시겠습니다. Good morning, everybod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y name is Yongdeok Jo, General Director of K-Wat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K-워터 글로벌 협력처장 조영덕입니다. Opening speech with the distinguished guest. 여기 많은 귀중하신 분을 모시고 개회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K-Water and AWC. 이번 K-워터 또 AWC 세션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Affairs of the Kore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윤현수 외교부 기후환경과학 외교국장님, National Research Council, 김희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단장님, the Executive Director of 김종환 환경산업기술연구원 이사님, Institute, and distinguished guests. 또 그리고 오늘 발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여러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The world is currently suffering from extreme water 지금 conditions. 기후 변화로 이상 가뭄과 돌발 홍수 같은 그 수재해 문제 등 여러 어려운 기후 위기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후 위기는 저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일상을 강타하는 것입니다. 기후 위기가 저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가운데 이 사회 또 경제 발전에 미쳐지는 지속 가능한 발전 등과 같은 요인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수자원의 효율적인 그리고 효과적인 사용을 통해서 우리가 식량 안보 그리고 기타 다른 위기에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K-워터와 대한민국 정부는 AWC를 2016년에 설립한 바 있습니다. 아시아 물위원회라는 이 글로벌 협력체는 저희 대구 경북에서 물 포럼 차원에서 같이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We have developed a water project 100여 개 이상의 기구가 K-워터, AWC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매 3년 새로운 회의를 통해서 아시아의 물 의제, 수자원 의제를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K-워터는 IECC 국제경제협력센터 환경부의 지정을 받기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 ODA 사업을 위해서 탄소 중립을 위해서 더욱더 사업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K-워터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기후변화의 완화도 적응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K-워터 ICC는 함께 GTI를 시작한 바 있습니다. GTI라는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부 G2G 차원에서 발리에서 열려진 G20 회의에서 새롭게 시작한 바 있습니다. 특히 취약한 국가에게 저희가 대상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축적된 전문성과 경험, 다시 말해 지난 50년 동안의 개발 경험을 공유해 왔던 사례를 통해서 지속가능 발전을 중장기 차원에서
제공을 해서 탄소 중립과 수자원 관리를 더욱더 효과적으로 해서 기후 변화에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컵 27차 총회에서는 새로운 손실 그리고 붕괴 기금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이런 협약이 마련된 만큼 기금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조성돼서 탄소 중립을 위해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는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 또 개발 협력이라는 주제로 모여 있는 상황에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 최종 결과가 도출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더욱더 함께 논의를 해서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한 합의를 이룩하면 좋겠습니다. 또 AWC와 K-워터는 함께 여러분들과 긴밀히 협력해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자유, 평화, 번영을 물을 통해 이루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한국 또 문화도 많이 느끼시고 그리고 늘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Thank you, Dr. Cho, for opening the session. 네, 감사합니다. Congratulations. 그러면 다음 순서로 To have three congratulations.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I'd like to invite 세 분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climate change and 외교부 기후에너지환경과학국 윤현수 국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to deliver his congratulatory remarks. Please welcome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 윤현수입니다. 이 자리를 기획해 주신 한국수자원공사 조영덕 처장님을 비롯해서 환경산업기술연구원 김종원 이사님, 글로벌 워터 파트너십 소재양 위원장님, 그리고 고려대학교 이승호 교수님 등 물 분야 전문가들을 한 자리에 이렇게 뵐 수 있게 돼서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조영덕 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 11월 아프리카 컵이었는데요. 이집트에서 열렸던 27차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컵 27이죠. 물론 다양한 논의가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개도국 손실과 피해, 영어로는 로스 앤 데미지라고 그러는데요. 그 재원 파트죠. 펀드를 설립하기 위한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로스 앤 데미지 파트에 대해서 펀드를 설립하게 된 굉장한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산티아고 프레임워크를 할지 적응 파트 또 굉장히 프로그램을 강화한 상태고 그래서 개도국 지원 그러니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도국 지원을 위한 상당한 그 메커니즘이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논의를 하면서 올해 8월에 파키스탄에서 이례적인 홍수 피해가 났었죠. 그런 사례들이 여러 스피커들을 통해서 언급되었습니다. 물 관리는 이제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기후변화 관련 재해의 95%가 홍수나 가뭄 등 물 관련 재해로 나타나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물 관리의 중요성은 더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인 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수자원공사를 비롯해서 물 관련 기관들이 그동안 축적한 물 관리 경험, 지식, 선진 기술을 활용해서 아시아를 비롯한 각지 개도국에서 수십 건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잘 아시다시피 그 유엔 지속가능 발전 목표 2030 SDGs 중 하나인 물과 위생 SDG 6번이라고 그러는데요. 관련한 국제 논의에 계속 참여하고 있고요. 그 매년 우리 물산업의 해외 진출 지원 아까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측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교부를 포함해서 정부 전체적으로 보면은 물 관련 오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개발협력 사업에 매년 총 약 2,400억 원 정도 가량을 집행하고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이 물 관련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여기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각기 다른 관점과 역량을 지닌 전문가의 의견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협업이 필수적이라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전문가 분들께서 공유해 주실 다양한 지식과 경험이 우리나라가 향후 물 분야에서 보다 주도적인 국가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정책 개선이랄지 아니면 사업 강화 등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세션을 통해서 물개발 협력 분야의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향후 물 분야에서 더 많은 협력 성과가 나타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리듯이 SDG 6 달성에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외교부도 모든 가능한 지원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Director General Yoon. Now I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 다음으로는 the Executive Director of Sustainable 한국 환경산업기술원의 친환경안전본부 김종환 본부장님 모시고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Good morning. I am 종환 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친환경안전본부 김종환 본부장입니다. Distinguished guest, it is great to see 여러분 Thank you for attending. 이렇게 뵐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이번 세션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최근에 The world 많은 분들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세상은 더 이상 없다라는 우려를 제기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코로나19 기후변화 그리고 환경 파괴로 인해서 우리의 주변의 물리적인 그리고 심리적인 그런 근간이 해소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업화 이후 인류가 계속해서 지켜온 이 환경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각지가 전례 없는 수준의 폭염과 홍수, 수재해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를 비롯한 이 기후변화가 또 제기한 이런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인명에 대한 큰 타격이 입혀지는 것만큼 우리가 기존에 살았던 그 삶의 방식을 계속 고수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환경이 전 세계 각국의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되고 있고 기후변화를 극복하고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이야말로 하나의 새로운 국제 질서의 표준이 됐다고 하겠습니다. 저희 원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녹색 기술 그리고 인재 그리고 파이낸스라는 세 가지 축을 통해서 탄소 중립적인 기술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 예측, 온실가스 감축, 순환경제 추진 등과 같은 다양한 기술 또 대책을 마련해 바 있습니다. 또한 국제협력 사업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술과 경험을 다른 협력국에게 제공해서 환경 적응력을 더욱더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 세션이 하나의 유의미한 세션이 되어서 그린 뉴딜 ODA를 더욱더 추진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후변화의 복원력을 키우고 한국이 이런 다자 개발은행과 민간 분야와 함께 국제적으로 협력해서 탄소 중립을 도모하는 데 더욱더 기여할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K-워터의 특별 세션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번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개발 국제 협력이라는 주제 하에 열리는 이 특별 세션 축하드리고 저희가 함께 더욱더 노력해서 영내에 아시아 내에 이런 연대감을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을 하고 특히 기술 역량을 더욱더 강화하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ice President Kim.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Dr. 마지막으로 이기호 Kim, the Chief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Anniversary Project Bureau of 김이교 단장님의 Economic 축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Please welcome him with a big round.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인문사연구회 2022 GKF 준비하는 집행위원장 김희교입니다. 먼저 한국수자원공사와 아시아물위원회가 주관하는 오늘 대한민국
주도 물 분야 개발 협력의 미래 개도국 기업 방안 모색 컨퍼런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신 조영덕 한국수자원공사 글로벌협력처장님, 윤현수 외교부 기후환경과학 외교국 국장님, 김종환 환경산업기술연구원 이사님, 그리고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여러 전문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그리고 주관해 주신 여러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로 세 번째 맞이하는 글로벌 코리아 포럼은 미래를 향한 도전 그리고 모두를 위한 동행이라는 슬로건 하에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개발 협력을 주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구상에는 20억이 넘는 인구가 마실 수 있는 안전한 물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의 심각성이 날로 더해가는 요즘 물 분야 협력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향한 국제사회의 도전에 있어 더없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국의 물 분야 개발 협력의 미래와 개발도상국 기여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할 수 있는 오늘과 같은 자리가 마련되어 매우 기쁘고 시의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내외 기빈 여러분, 국제사회는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세계적 위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전략적 경쟁 등으로 인해 많은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 시대는 위기의 시대이자 대변혁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와 함께 협력하고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열린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러 도전에 직면한 현재의 국제사회를 언급하면서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협력을 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물 분야를 포함한 전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연대와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데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한국의 역할과 그 책임 역시 결코 작지 않음을 재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와 ODA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 역시 수자원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선진 역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에 인도네시아 슬라워시주 지사가 우리 연구회를 방문하였습니다. 방문 시에 수자원 관리에 대한 정책 컨설팅 그리고 역량 강화를 특별히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 협력이 많이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논의하게 될 소중한 경험과 지혜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수자원을 누릴 수 있는 미래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Dr. Kim. Thank you for help us to understand the back.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행사의 배경을 잘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진행에 앞서 저희가 내빈 여러분들 또 기조연사분을 모두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사를 기념하기 위한 단체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ll the distinguished guests and panelists. 네, 모든 패널 분들 또 기조 연사님 모두 앞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체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Yes, please stand in the middle and let's smile on the face, please. Okay, one.
Okay. Thank you very much.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Okay. From this point, we will move on. 자, 그러면 이제 기조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기조 연설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한 분은 온라인으로, 두 분은 현장에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Global Water Partnership, GWP 이 글로벌 워터 파트너십이죠. 그리고 세계은행 그리고 아시아개발은행에서 발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 분야 기후 보건력 제고를 주제로 GWP 소재향 기술위원장님이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향 기술위원장님은 170개국 3,000여 개 파트너 조직이 참여하고 있는 글로벌 행동 네트워크 글로벌 워터 파트너십의 TEC 기술위원회의 의장을 맡고 계십니다. GWP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기술적 전문성과 소집력을 제공하여 물이 안전한 세상을 계획하고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물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컵 27차 총회는 물이 핵심 의제로 설정됐기 때문에 매우 놀라운 총회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과학자분들께서 이미 10년 전에도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영국의 최고 과학자 존 베닝턴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SDG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자원 관리를 강조해야 된다. 수자원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SDG를 달성할 수 없다라고 10년 전에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세계경제포럼에서는 이번에 물 이니셔티브가 발표됐습니다. 이제 예전에 미래를 예측을 했었던 그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라는 것이 전 세계 각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의제가 되고 있고 지금 전 세계 언론에서도 신문 1면을 장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세상이 행동을 해서 수자원 안전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전 세계 4분의 1이 물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개발 문제와는 달리 이것은 가난한 나라, 빈국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최근에 홍수로 인해서 1.5조 천억 불의 인프라 그리고 기타 다른 무역 손실로 인해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850억 불에 달하는 그런 교통과 그런 통상을 가능하게 해주는 운하와 강이 말라들고 있고 그리고 토요타, 테슬라 등과 같은 많은 생산 시설이 중국에서는 그런 수재해로 인해서 폐쇄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물 스트레스가 세계 각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 스트레스가 홍수 피해뿐만이 아니라 가뭄과도 같은 물이 부족한 그런 상황도 나타난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물 관련된 재난이 계속해서 심각해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 스트레스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그 각 나라의 가장 빈곤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7,100만 명의 추가 인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빈곤층으로 진입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에 나타났던 그런 빈곤 인구가 새롭게 생겨난 것보다는 4배 이상 더 크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큰 극빈층의 형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수재해를 얘기를 할 때 그리고 관련된 정책과 사업을 얘기를 할 때는 빈곤층을 중심에 둬야 되겠습니다. 또한 수재해 관련된 사업이 SDG 6에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SDG 목표는 직간접적으로 수자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워터 파트너십 GWP에서는 물 안보가 우리의 파트너십 비전이었습니다. 20년 전에 세계은행과 WMO가 함께 설립을 했었고 그때 당시 9개 당사국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GWP 네트워크는 150여 개의 당사국이 있고 3,000여 개의 협력기관이 회원으로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통합 수자원 관리를 연구해 보신 분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GWP의 핵심 축은
다 이해 당사자 간의 참여가 있고 이런 여러 이해 당사자들의 협의가 있어야 전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양질의 수자원 그리고 적정한 양의 그 수자원의 접근성을 보호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IWRM은 GWP 테크가 2000년대에 새롭게 정의 내린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GWP가 이 개념을 정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GWP 차원에서 처음에 우리가 이 IWRM 개념을 정리한 이후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런 통합 수자원 관리라는 개념은 앞으로도 계속 유효할 것이다라고 보고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IWRM 2.0 세대가 도래했는데 여기에서는 세 가지의 I가 있습니다. Implementation, 이행, Industry, 산업, 그리고 Innovation, 혁신입니다. 이 중에서 이행이 가장 즉각적으로 우리가 이행에 옮겨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우선순위입니다. 전 세계 각지의 90% 가까운 국가가 물이 우리의 기후변화에 대응한 가장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이런 국가 중 7%만이 구체적인 수자원 관리 정책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이 물 관련된 사업을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투자 가능한 사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 GWP에서는 현재 50여 개 국가를 지원해서 물이 그 기후 변화가 물에 미치는 영향과 역량 강화를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여 그 수자원 관리 사업을 투자 가능한 수준으로 키울 수 있을지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진입한 국가에서는 GCF 펀딩을 접근해서 그 수자원 관리 정책과 사업을 설계하도록 우리가 돕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한번 보시면은 아프리카 투자 프로그램에 따라서 GWP는 핵심 아프리카 국가 지원을 해서 23개에 걸친 그 수자원 그런 수자원 에너지를 위해서 수력 에너지를 키울 수 있는 그런 발전을 더욱더 수력 에너지로 할당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과도 같은 이런 선진국에서도 사실 물 부족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WMO와 함께 노력해서 홍수 그리고 가뭄에 대한 인식 제고 사업을 더욱더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혁신 I입니다. 중소기업이 더욱더 규모를 키워서 가장 최신의 혁신을 끌어올려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GWP는 Change Maker 2.0 2.0 대회를 다음 차기 UN 회의에서 내년 3월에 열릴 회의에 개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 가장 혁신적인 수자원 관리에 큰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모시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 모시고 더욱더 물이 안전한 세계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조연설 감사합니다. 소재양 박사님 수자원의 주류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물이 안전한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AIP 또 GWP의 야심찬 그런 2.0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존 호성 리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은행의 소속이십니다. 네, 세계은행에서 또 KGGTF 기금 운영사업 담당자이십니다. 도시와 교통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KGGTF의 196개 포트폴리오 관리를 지원하고 계십니다. 담당자님께서는 이 시간 세계은행의 물과 기후 관련 프로젝트와 쇼케이스 또 한국과 협력 사례에 대해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Thank you very much. Good morning. Good morning,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peak right after Jay. 그 소재양 위원장님 바로 뒤에 이어서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세계은행의 많은 그런 직원분들에 있어서는 저희 모델로 모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박사님을 뵐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로 있었던 발표와는 조금 다르게 저는 특히 한국의 그 기관들과 저희가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고 저희 WB 세계은행 차원에서 그 물 섹터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explain this, I will give you 네, 이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저의 그 because KGGTF에 대해서 먼저 그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e work that we're funding through KGTF. 저희는 특히 이 그 신탁기금을 통해서 하는 그런 협력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은행 그룹은 더욱더 범위가 크고 한국과 물론 다양하게 지금 협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도 세계은행 그룹보다는 그 KGG 신탁기금을 통해서 하는 협력 사업에 국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계신 그런 청중분들 중에서 세계은행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은행은 빈곤을 뿌리 뽑고 그리고 공통된 번영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을 두 가지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2011년에 저희 한국과 함께 협력해서 새로운 이런 수단을 마련했습니다. 녹색성장 신탁기금 KGGTF를 설립해서 한국의 녹색성장 그런 노하우와 전문성을 전 세계 세계은행이 위치하고 있는 나라들에게 전파하고 이런 녹색성장이라는 그 개념을 더욱더 전파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2011년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GFC로부터 많이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So far, since the establishment and back in 2011, 2011년에 설치 이후에 funding more than 180 grants. 저희 180여 개의 지원을 했었고 거의 한 1억 불 이상 1억 불 가까이 저희가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 성장 다양한 섹터입니다. 도시, 교통, 물, 농업, 에너지. 이 중에서 물 섹터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신탁기금 KGGTF는 14개 지원 사업을 지원했었고 600만 불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Lending operations. 그리고 여기서 100만 불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은행에서 제공을 하는 그런 차관 형태로 이뤄진 것도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14개 지원 사업이 있다고 했었는데 이 중에서 특히 한국과 세계은행의 협력 사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우간다 사업입니다. Has been working with the World Bank. 우간다는 세계은행과 지금 수년 동안 같이 그 물 분야에 대해서 일을 함께 해왔습니다. 인프라를 구축해 오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간다 차원에서 느낀 것이 이제 역량 강화, 제도 강화가 역시나 실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에 따라 우간다 정부가 저희 세계은행에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But also helping them with the initial 우간다의 그 역량 강화를 지원해달라는 부탁을 했고 필요한 제도 틀을 마련하고 그리고 기술 훈련 이런 교육도 제공해 주실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우간다에는 WRI라는 수자원 연구소에 계신 분들에게 이런 역량 강화를 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특히 여기에서 K-워터가 정말 중점적으로 노력해 주셨습니다. 2017년부터 저희가 지원금을 제공을 했는데 우간다 대표단이 한국에도 여러 차례 방문을 했었습니다. 저희 신탁기금의 지원금을 통해서 오셨고 그리고 K-워터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런 기술 협업 그리고 기술 협의 그리고 제도적인 매핑과도 같은 여러 지원을 해줬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한 2주 전에 K-워터 아카데미 사실 그 인재 교육 센터인 것을 알고 있는데요. 인력 개발원이라고 할까요? 여기에서 우간다 대표단과 지식 공유 사업을 가장 최근에도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my next example is 또 다른 사례는 인도네시아 사업입니다. 여기 계신 한국 분들, 인도네시아에 relocation. 대해서는 특히 자카르타 수도 이전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Prevalent issue for 이런 실제 자카르타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the media is the issue of dealing with 하지만 이 특히 폐수 처리, 오수 처리에 있어서도 이슈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언론에서 그렇게까지 많이 보도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오수나 폐수 처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까지 매력적인 이슈가 아니긴 하지만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인도네시아 정부 차원에서도 관련해서 국가 도심
폐수 관리 사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금은 일단 가장 큰 우선순위가 그 수도 이전이기 때문에 Java Island to another island. 다른 섬으로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This project, which is also equally important, 이 사업도 물론 이제 매우 중요하지만 이 폐수 처리 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그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린 바 있습니다. 이런 데서 이제 KT가 물론 여기 KT 관계자분들도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KT에서 양자 브릿지 차관을 통해서 인도네시아 정부에게 차관을 제공하고 저희가 세계은행과 함께 협력해서 조금 더 이 기술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이제 지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폐수 처리 프로젝트에 그런 조사를 해주셔서 그 도심 전역을 걸쳐서 이 폐수 처리, 폐수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예타 조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제가 링크를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제공하지 못했지만 궁금하시면은 이걸 구글 검색을 혹은 유튜브 검색을 해주시면은 이게 동영상이 있을 것입니다. 한 10분짜리 동영상인데 그걸 보시면 실제 KT와 세계은행이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this will become a World Bank group. 그리고 이게 그 세계은행의 차후에 그 지원 사업의 정기적인 지원 사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마무리를 지으면서 저희 한국의 경험이 얼마나 귀중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물 전문가가 아니고 도시계획 을 하는 입장인데 저는 KGGTF와 지난 한 7년 동안 일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이 수자원 담당자 또 전문가분들을 이제 세계은행 내에서 같이 만나고 협업했었는데 그분들이 늘 말씀하시는 게 한국의 경험이 너무나 훌륭하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서도 저희가 한국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전체 그 발전의 스펙트럼, 다시 말해 그 물 분야에 있어서의 전체 발전의 스펙트럼을 다 각각 단계를 경험해 봤다. 그러니까 한국의 경험이 정말 풍부하다라는 얘기를 세계은행 분들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신탁기금 차원에서 이 한국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충분히 활용을 하는 차원에서 이런 지식 시리즈를 개발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식 노트 시리즈가 있고 여기에는 물 섹터가 있습니다. K워터와 저희가 같이 작성한 것인데요. 4대강 프로젝트에 대한 것도 여기에 나와 있고 그리고 관련한 시사점도 다 나와 있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어떤 배울 점이 있는지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지원금을 통해서 많은 대표단이 한국에 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수자원 공급과 위생, 치수, 다양한 그런 지식 공유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한국에 오신 대표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프로젝트를 설계할 수 있을지 많은 귀감이 됐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몇 가지 통계 보여드렸고요.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Dr. 네, 감사합니다. 이호성 박사님. for sharing your insight and cooperation. 지금까지 세계은행의 물 분야 협력 현황과 또 물 기후 변화 문제 해결 노력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알리슨 우드러프 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ADB 물 분야 기후 보건 제고를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는데요.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앨리슨 박사님은 2008년에 ADB에 입사해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도시 상수도 및 위생 천연자원 관리 사업 등에서 15년 이상 일한 경험이 있는 환경 자연자원 경제학자이십니다. 네, 그러면 슬라이드를 화면으로 공유를 해주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화면이 잘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제 발표를 통해서 저희 ADB의 물 복원력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를 통해서 결국 저희가 물 분야에서는 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기후 복원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잠깐 배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아마 많이들 아시겠지만 특히나 아시아라는 환경이라고 한다면은요.
어쨌든 직면지 아시아에서는 5억 명의 사람들이 안전한 물에 대한 접근성이 없다고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14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위생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하다 하고요. 그리고 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우에는 세계 인구의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 세계 수자원의 36%만 갖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몇 가지 물 불안과 관련하여서 몇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자면 또 물론 앞서서 다른 기주연사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러한 물 불안과 관련된 문제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전 세계 관계 농지의 70%가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담수를 관계수로 사용하게 되면서 결국 지하수 고갈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에서 영양 부족의 절반이 아시아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이로 인해서 결국은 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효율적인 물 사용이 그만큼 더 어려워지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아시아 지역은 전 세계에서 자연재해가 가장 빈발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또 이 지역에서 한 40% 정도의 천연 재해가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이러한 재해로부터 영향을 받는 사람들 84%가 바로 아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러면 2030년까지 아시아인들의 55%가 도시 지역에 거주하게 될 것인데 결국 여기에 있어서는 물과 또 위생, 건강 의료 수요가 점차 더 증가하게 될 텐데 그런데 지금까지 이 도시의 폐수 80%가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배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과 관련하여서 저희 ADB에서는 지속가능 개발 목표에 맞추어서 ADB 전략 2030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가지가 바로 이 자연재해를 방지를 하고 또 기후 복원력을 강화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와 관련하여서 굉장히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의 자체 재원에서 2030년까지 이 기후 재원을 위해서 1,000억 달러를 조달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340억 달러는 적응 재원이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또 IPCC 6차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 변화의 영향은 결국 물을 통해서 느끼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지하수 고갈이라거나 또는 이러한 것을 고려하게 되었을 때 결국은 이 수자원이 어떻게 보자면 기후 변화에 있어서 가장 최전방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은 ADB의 물 포트폴리오인데요. 약 266억 달러 정도에 달하는 물 분야 포트폴리오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한 전체 6억 5천만 명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보면은 수도라거나 또는 위생 또 폐수 관리 등이 140억 달러 정도에 달하고요. 그 외에도 물 기반의 천연 자원 관리, 또 홍수 관리, 그리고 관계수, 농업 용수 등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아시아 지역,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이 수자원과 관련된 지원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도 이러한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태 지역의 물 복원력을 지원하기 위한 이니셔티브인데요. 그 중에서 한 가지 바로 RUWR, RU Water Resilient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이 수자원과 관련된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서 스스로의 운영 활동이 물 복원력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요. 여기에 보이는 것이 바로 이 물 복원력과 관련된 가이던스 노트이고요. 이게 올해 발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던스 노트가 발표가 되었는데 여기에서는 6개의 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이 업스트림과 함께 협력을 하여서 그래서 물 복원력 있는 투자를 유치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처음부터 투자를 할 때, 이 투자에 대해서 설계를 할 때 기후 변화 리스크에 대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또 그 외에도 물과 관련된 이 물 복원력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ADB 직원들의 역량 강화하는 것,
또 관련된 지식과 혁신 파트너십을 더 활성화하는 것. 자, 그리고 물 보건력과 관련된 재원도 필요하죠. 그래서 이러한 재원 마련이 바로 저희의 5번째 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게 저희의 워터 리질리언스 허브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인데요. 여기에는 뭐 다양한 툴이나 또는 지식과 관련된 내용들 이 포함이 되어 있는 다양한 리소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DB가 함께 협력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여기에 접근할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워터 리질리언스를 시작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또 저희는 시민사회나 또는 민간 분야들도 저희의 워터 리질리언스 허브에 참여할 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또 이분들의 툴과 또 관련된 자료를 여기에 포함을 시킬 수 있도록요. 여기 QR코드를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저희의 이 워터 리질리언스 노력에 동참하시도록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이 1,000억 달러라는 목표 중에서도 100억 달러를 기후 적응 재원으로 확보하자라는 저희 이니셔티브를 최근에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2030년까지 저희가 기후 재원으로서 1,000억 달러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그중에서 100억 달러는 기후 적응 재원으로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중에서도 2억 달러는 저희가 무상 원조 재원으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다양한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워터 리질리언스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재원 수단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것도 있고요.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한국 정부로부터도 이 아시아 날리지 앤 파트너십 펀드를 통해서 이에 대한 지원을 받은 것 감사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 그 외에도 적응 경로 계획이라거나 또는 다양한 수자원 관련된 단체들 사이에서의 교육 연수와 관련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수자원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더 말씀드리자면 한국과 일본도 여기에서 핵심적인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이러한 워터 파이낸싱 파트너십 퍼실리티가 있는데 그 외에도 또 한국과 일본이 중요한 지원을 제공을 함으로써 저희가 물 분야에서의 이러한 파트너십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앨리슨 박사님. 네,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알기로도 ADB가 그런 리저널 이니셔티브를 그 컵 27차 총회에서도 새롭게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계신 많은 뭐 K-워터, KT, GGGI 등과 같은 한국의 기관 또 기구들이 이러한 이니셔티브의 적극 파트너로서 협력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패널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좌장님 그리고 패널 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리프 교수님이십니다. 아시아의 아시아 워터 카운슬 부회장으로 계십니다.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류학석 GGGI 한국 협력 팀장님이십니다. GGGI는 녹색 성장을 주도적으로 보는 유일한 국제 기구입니다. GGGI 그리고 한국 기관 간에 특히 이제 또 정부와의 협력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는 박현규 실장님 모시겠습니다. 카인드의 플랜트 사업 실장님으로 계십니다. 실장님은 28년 이상의 글로벌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특히 전력, 수도, 유틸리티, 정유, 인프라 프로젝트의 그런 글로벌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음으로는 남주 저희 IFC 방콕 사무소 실장님, 방콕 센터장님이십니다.
IFC 국제금융공사에서 한국의 투자 담당자로서 국가 인프라 투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네,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저희 온라인으로 해주신 앨리슨 우드러프 박사님, ADB 박사님, 그리고 또 존 리, 그 WB 세계은행의 이호성 담당관님도 같이 패널 토론에 함께 해주실 예정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저희 좌장님이신 고려대학교 이승호 교수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특히 그 제도적 측면에 초점 맞춘 물 정책과 관리를 전문으로 연구하고 계십니다. 교수님의 연구는 물 정책과 제도 변화, 물과 위생 서비스 민관 협력 프로젝트, 도시 환경 인프라 등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되어서 기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저도 오늘 세션을 들으면서 참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ADB와 세계은행, 또 한국 정부, 또 일본 정부가 이렇게 전 세계를 돕고 있다는 것,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가에게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서 그 기후 복원력을 특히 물 분야에 높이고 있다는 것을 듣고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40분 정도가 있는데 10분 정도는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질문을 드리면 패널 분들께서 자유롭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으면 한 10분 정도 저희가 자유롭게 토론을 하겠고, 그 다음에 제가 지정으로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5분 정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된 질문입니다. 지금 세계가 경제 둔화, 코로나19로 인한 그런 경제 둔화, 태풍, 홍수, 기타 다른 기상 이변 사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각국 정부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활성화 정책, 그리고 또 기후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아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면,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또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이 어떻게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협력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Who is going to start first? 어느 분께서 먼저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혹시 가능하면 제가 먼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요. 사실 오늘 모든 발표자분들께서 공히 언급하셨지만 기후야말로 우리 개발의 미래와 직결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나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점차 벗어나면서 물론 여러 가지 도전 과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복원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게 어떻게 보자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회복 전략을 이행을 하면서도 이는 친환경적이고 포용적이면서도 또 복원력 있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ADB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물과 관련된 여러 어려움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서 또 미래에 진전해 나가려면 결국 우리가 물 분야를 보면서 결국 더 잘 계획을 하고 스마트하게 계획을 세우고 보다 더 효율적으로 수자원을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지금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한 50% 정도의 물이 어떻게 보자면 이 non-revenue water로서 손실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크나큰 손실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이 물 분야를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더 검토해야 될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억 명이 이 물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또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위생이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수 체계에 대해서도 설계를 할 때 이러한 점을 반영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우리가 팬데믹으로부터 벗어나면서 이것을 새로 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기술을 통해서 예를 들면 과거에는 없었던 위성 사진 같은 것을 활용을 해서 또 그 외에도 AI나 또는 센서 등을 활용하여서
누수를 감지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가 효율성을 더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국의 경우에 특히나 더 그러한데 제가 앞서서 디지털화를 말씀드렸었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K-워터와 함께 솔로몬 군도에서도 함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네팔에서도 한국과 협력을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시 요약을 하자면 물론 여러 가지 도전 과제가 있지만 또 동시에 기회도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보다 더 물 보건력이 있는 또 물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간략하게 그리고 앞서서 세 분의 연사분들께서 아주 훌륭하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보면은 특히 코로나19도 그렇지만 그리고 이제 기후변화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위기들을 봤을 때 이런 물 안보를 좀 더 세계적으로 그리고 총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물 안보가 하나 따로 떼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다양한 개발이나 그리고 발달 관련된 이런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세계은행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이 수자원 관리 이런 문제를 도시 계획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사업 설계할 때 같이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시 보건력을 키워야 됩니다. 도시 보건력 키우기 위해서는 이제 수자원 관리도 보건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같이 하게 될 경우는 전체적인 보건력 수준이 올라가고 결국에는 기후에 더욱더 잘 적응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혹시 추가 발언 해주실 분 계실까요? So in order to revitalize the economy, 네, 경제 활력을 다시 찾기 위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to more actively 경기 재활성화를 위해서 아시아 국가들이 다양한 인프라 프로젝트를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예를 들면 민관 협력이라는 체계 하에서 수자원과 관련된 인프라 프로젝트를 이행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바로 이러한 민관 협력 제도를 활용하게 된다면 그러면 보다 더 안전하고 또 수익성 있는 법적 프레임워크 하에서 민간 투자를 유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PPP 제도를 통해서 인프라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된다면 또 유치국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외국 투자를 그만큼 더 유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DGI, please. 네, 감사합니다. GGGI 측.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질문을 해주신 게 저 개인적으로도 늘 이제 고민을 하고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GGGI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국협력팀장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과 하는 다양한 이제 협력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데 GGGI에 오기 전에는 외교부에서 그런 기후, 환경, 과학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전 직함인데요. 하지만 제가 그 코로나19 팬데믹 위기가 터졌을 때쯤 GGGI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좌장님께서 지금 제기해 주신 문제가 저한테는 정말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회복을 할지가 정말 핵심입니다. 예전에는 사실 그린, 녹색 성장 이런 얘기가 아주 강조가 됐었고 그리고 또 물이 핵심적인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 이 주제가 미래의 국제 협력의 방향 또 ODA 그런 발전 협력, 개발 협력이 이제 크게 더욱더 그만큼 다가오는 것입니다. 저희가 요즘에는 그린 ODA라고도 부르는 그런 핵심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린 ODA가 무엇일까요?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은 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수자원 협력도 어떻게 보면은 그린 ODA에 들어가는 포함되는 요소입니다. 그린 ODA를 얘기를 할 때는 이 녹색이라는 하나의 요소를 활용해서 ODA 자체를 더욱더 개선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그린 ODA가 더욱더 녹색화된 친환경 세상을 위한 이제 ODA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 접근이 다른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른 접근을 저희가 고려해서 보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이 녹색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수단이자 방법이 돼서 이 기후 변화에 우리가 대응해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물의 새로운 가치를 우리가 또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물을 이제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적응을 하는 완화하는 차원에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기후 변화 적응에 물의 역할에 대해서는 많이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그러면은 어떻게 잘 접근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탄소 배출을 물 분야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을 어떻게 측정할까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MRV 측정 보고 그리고 검증을 잘 탄탄하게 설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미래의 이런 개발 협력, 특히 아세안 지역의 개발 협력의 방향을 잘 설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분 더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정 토론으로 가기 전에요. 만약에 없으실 경우에 제가 그러면 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FC 측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I'd like to ask a question. 예, 그러면 제가 드릴 질문은 IFC의 활동과 관련된 것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IFC는 개도국 지원, 특히나 민간 분야의 참여를 통한 개도국 지원, 그래서 이 기후변화나 또는 녹색 회복 분야에서도 다양한 활동이 있을 텐데요. 좀 더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IFC와 한국이 함께 이 개도국 지원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네,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IFC는 세계은행 그룹의 민간 분야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신흥시장에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기후 대응과 관련해서는 2020년까지 IFC의 이사회 승인 부동산 프로젝트는 85%가 파리 협약에 부합하는 프로젝트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2025년까지는 이것이 100%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IFC와 또 민간 분야와 함께 협력을 하여서 기후 친화적이고 복원력 있는 프로젝트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 나아가는 것이 목표인데요. 사실 이러한 목표가 물론 저희에게도 쉬운 것은 아니지만 저희는 이 목표를 모든 글로벌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달성하고자 노력해 나아갈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계은행 그룹의 기후 행동 계획과 관련하여서는요. 저희가 5개 분야에 집중을 하게 될 텐데요. 바로 온실가스 배출의 80%를 차지하는 분야입니다. 전력, 수자원, 농업, 토지, 교통, 그리고 제조업 분야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략적인 핵심 분야에서 저희 IFC는 세계은행 그룹의 민간 부문으로서 민간 기업들과 이 5개 분야에서 더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그래서 전 세계 이 기후 대응을 더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질문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이 이제는 공여국으로 탈바꿈을 하였고 또 전 세계에서 또 개발을 지원하는 입장으로서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신흥시장에 더 많이 투자를 할 기회를 모색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다자간 금융기관이나 또는 외국 정부와도 함께 협력을 하여서 그래서 기후 친화적인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그래서 2050년까지 이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I'm going to ask the question to Felipe. 네, 다음으로는 필리페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기관에 소속이 돼 계시고 또 다양한 이런 직함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AWC 소개를 잠깐 부탁드리겠고 여기 계신 분들이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그 AWC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물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WC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탄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2016년에 설립이 된 기구입니다.
저의 야망은 하나의 아시아에서 이렇게 좀 물 관련된 하나의 협의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국의 모범 사례를 우리가 공유를 하면서 그 아시아의 그 물 문제에 대한 비전을 전 세계에 또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아의 홍수 피해가 유럽의 홍수 피해랑은 이게 상황이 또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기에 수재에 반응을 하고 대응을 하는 그런 행태 자체도 많이 다르고 해서 그 각국과 대륙의 상황에 맞는 식의 그런 대응책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각 사회별로 보건력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시아 국가에게서는 수자원이나 위생 관련된 다양한 이런 솔루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그런 신기술을 더욱더 도모를 하고 그리고 또 개발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립프로깅을 해서 단계를 껑충 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50개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고 이렇게 국가들이 함께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새로운 개념 발달, 개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OECD와 같이 협력해서 각국과 물 대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아시아 국제 물 주관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매 3년마다 회원국들이 함께 여기 해주기를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고요. 저희 올해 초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에서 물 주관 행사를 했었고 3년 뒤에 중국 베이징에서 또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시아 각국의 상황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보여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당연히 그 물 주관 행사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오셔서 이제 세션에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금융계에 계신 분들께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질문에 답변 드리자면 예비 타당성 조사 활동을 저희가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그 물 대화 차원에서 하려고 있는데 특히 개도국에 지원을 해서 더욱더 세련된 고도화된 물 관련된 계획을 설립을 하는 것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도국 차원에서 좀 더 일관된 사업을 계획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많은 파트너 기관들을 찾고 있습니다. 함께 노력해서 우리가 여기에 여러분들의 접근법 이제 다른 곳에 어떻게 전파할 수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모범 사례들을 좋은 아이디어를 더더 전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AWC에서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스마트 워터 솔루션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예타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라든지 이런 물 공급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양하게 조사한 바 있습니다. 스마트하고 비용 효익적인 그런 솔루션을 도입해서 물 공급의 효율을 더더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관계 사업도 더더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비슷한 일을 해서 물 소비를 많이 줄일 수 있었고 그리고 물 가용성을 더더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작물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 가용성과 그 작물의 그런 번영 그리고 작물의 지속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물주관 행사 저희의 AWC 행사에 여러분 모두 또 모시겠고 또 AWC에서 주최하는 이 다음에 이뤄질 세션에도 여러분의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부족하지만 하고 싶으신 말씀이 많아서 이제 급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형균님께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의 활동과 관련하여서 제가 아는 것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일단 카인드의 활동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고 또 이 개도국과의 협력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먼저 카인드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Korea Overseas Infrastructure and Urban Development Infrastructure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저희 카인드는 한국 정부에서 이 소유하고 있는 곳으로서 그래서 저희는 AWC보다도 2년 더 어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의 건설 회사들이 해외 사업 진출을 더 확대를 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인프라, 이 물과도 관련된 인프라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은 또 다양한 인프라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저희가 타당성 조사도 진행을 하고 또 지분 참여 재원이라거나 또는 다양한
금융 지원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해외 인프라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저는 이제 보통은 한국의 건설 회사들과 협력을 하게 되는데 기술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또 운영적인 관점에서 충분한 노하우가 있는 이런 기업들과 협력을 하게 될 때요. 그래서 인프라 프로젝트에 참여를 할 때는 또 해외 정부의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타당성 조사에서부터 또 건설이나 또는 이 완성된 인프라나 시설의 운영 등에 대해서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카인드의 활동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계은행 이 한국과 또 어떻게 협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또 추가 사례 공유해 주실 것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고 아니면은 뭐 미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게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So what I can explain is we'll be also again limited to 네, 일단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사실 저희 그 신탁기금을 통한 협력 사업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세계은행은 그 외에도 훨씬 더 많은 그 한국과의 협력 범위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잘 모르기도 해서 이제 세계은행은 하나의 대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그 신탁기금 협력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앞서서 설명드렸던 이제 우간다 사례가 있고 그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사업 같은 경우는 아직 지금 이제 거의 초기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지역에 있는 영내의 사업도 저희가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아프리카 그리고 빅토리아 호수 지원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 국가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나라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제 신탁 기금이다 보니까 저희가 딱 구체적인 그런 분야에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물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금을 다양하게 균등하게 제공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기조 연사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 저희 개도국 협력국이 한국의 놀라운 그런 발전 경험과 역사를 봤을 때 실제로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그 한가의 기적을 얘기를 한다든지 혹은 한국의 이제 놀라운 압축 성장을 얘기를 할 때 그 경부고속도로를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경부고속도로가 특히나 이런 수출 지향적인 경제 모델을 일으킬 수 있는 핵심적인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한국과 이제 7년 이상 같이 일을 해보면서 느꼈던 게 경부고속도로 이전에는 도시의 그 개발, 특히 서울 수도권 지역의 그 도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댐 건설 그리고 물 공급을 확충을 하고 이것을 확보를 하는 것이 사실 그 개발에 선행됐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일반 그 시민들의 생활이 어느 정도 탄탄하게 안정적으로 제공이 된 다음부터 이제 뭐 국가 발전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저희 개도국에게 그렇다고 해서 댐을 계속해서 건설하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는 것이 아니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기후 관련된 다양한 이슈가 사실 물과 관련된 게 워낙 많기 때문에 물 관련된 대응을 하는 것이 안정적인 이런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게 실제 기후 변화에 대응을 하는 하나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뭐 만병통치약을 제가 제공해 드릴 수는 없고
item that the countries can actually proceed. 그 나라들이 하나의 뭐 솔루션이 있으니까 이것을 무조건 따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지만 뭐 한 4, 50년 전에 한국이 역시 그런 발전을 하고 있었을 그때 물이 정말 소중했다, 필수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래서 파트너 국가들도 그런 점을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이런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국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배웠던 것도 이제 ADB도 한국 펀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특히 이제 물 분야의 기금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사실 저희 세계은행에서 하는 것보다도 좀 규모가 큰데 약간 이제 좀 질투도 느끼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한국 정부가 그런 뭐 기금뿐만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발전 경험을 뭐 K-워터나 KT를 통해서 에 대해서 이제 농어촌 공사를 통해서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 또 소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도 일치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물은 모든 곳에 다 있다. 특히나 또 SDG와 관련하여서 다 연결된다라는 것인데요. 굉장히 좋은 해석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GGGI의 류 팀장님의 발언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도국에게 적용되는 전략이라거나 또는 예를 들면 뭐 GGGI의 지원이나 또는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자 한다면 그러면 개도국들이 GGGI와 협력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저장님 감사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GGGI에 몸담고 있는데 아마 또 여러분께서 그 GGGI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요. 그린 그로스 인스티튜트의 약자인데요. 그런데 사실 저희는 이 국제 기구입니다. 인스티튜트라고 하여서 연구 기구로 아는 경우가 많이 계신데요. 저희는 올해 10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국제기구로서 10주년이 되었고 제가 그 기간 동안에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은요. 그러니까 저희 프로젝트가 다른 기구들의 프로젝트와 가장 큰 차이가 바로 그린이라는 요소입니다. 저희는 그린을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그린이라는 요소를 단지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그린이라는 요소를 목적으로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정책 조언을 정부에 제공하고요. 또 예비 타당성 조사 또는 타당성 조사도 진행을 합니다. 또한 저희 자체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하고요. 프로젝트 개발의 전 단계에서 프로세스의 각 단계별로 펀드를 매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린 프로젝트를 개발을 한다. 그러면 또 해당 국가와 물론 긴밀하고 또 장기간에 걸친 협의를 거치게 되고 또 관련된 기금도 매칭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ODA 기금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민간 분야의 자금이 될 수도 있고 또 간혹 가다가 예를 들면 EU의 그린 클라이밋 펀드도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러한 재원의 성격 자체에 대해서는 무관하게 저희가 필요한 곳에 바로 이러한 그린 프로젝트, 그린 펀드를 연결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도국이 GGGI와 함께 협력을 한 것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드러프 박사님. 네, 아직 계신 것 같습니다만 저희 이제 최종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ADB에서 얼마나 다채로운 활동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추가 발언 있으실까요?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 ADB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워터 리질리언스 조치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었는데 앞서서 말씀하셨었던 내용 PPP, 이 PPP가 해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저도 동의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동시에 ADB 쪽에서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건 그것이 바로 물 부문과 관련된 이 재원에 대한 크라우딩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태 지역에서만 하더라도 매년 500억 달러 정도가 있어야지만 SDG 6번을 달성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공공 분야의 자금으로만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 민간 부문에 자금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공공 분야에서 주로 이러한 재원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민간 분야와의 협력을 더욱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뭐 세제 혜택이라거나 또 민간 분야에서의 투자와 관련하여서 리스크 대비 수익성 프로파일을 개선하고자 노력을 한다거나 또 그 외에도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외에도 저희가 HSBC 그리고 토마스 캐피털과도 함께 협력을 하여서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이 수익성이 다소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도 함께 이 보증을 제공을 함으로써 이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발언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로써 저희 토론을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패널리스트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K-워터 그리고 AWC에 계신 모든 분들을 대표하여 여기 계신 분들께 이제 축사 또 기조 연설 또 이런 패널 토론에 임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또 좌장님에게도 또 여기 청중 분들께도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청중 분들께 저희가 기념품을 준비했기 때문에 나가시면서 꼭 기념품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K-워터 그리고 아시아 물위원 AWC 특별 세션을 공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